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괴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있습니다. 도시 전설로서 시작됐는데 시작 자체는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되게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마스크가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나타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빨간 마스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해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인데 좀 시사하는 바도 많이 있고요. 생각해볼 것도 있고 미스테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답은 알 수 없지만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점을 잡을 곳은 미국 워싱턴주의 벤튼 카운티입니다. 그 지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지구에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한 고등학교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만 좀 보고 나면 옆에 주택가도 있고 논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논은 아니고 과수원입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과 정확하게 얘기할 시점은 이 학교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킵의 레드 애플 마켓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마켓, 마트 같은 정도이지요. 지리적인 걸 보고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시면 학교 앞에 있는 마트, 어떨 때 가겠다, 방과 후라던가, 점심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사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았습니다. 때는 2017년 11월 15일이었는데요. 벤튼시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3학년, 달튼 프롬과 매튜 팔렌 이 두 명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위해 다찌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을 타고 직접 학교를 나와 이 마켓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로 또 나는 길도 있지요. 여기를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둘은 이날 주차할 자리를 보고서 이곳, 여기를 주차한 게 아니라 이쪽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외곽진 곳이죠. 후미진 곳에 주차하기 위해 차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목격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상하다는 건 배경, 환경 이런 게 아니죠. 어차피 대낮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남자 하나가 몰래 숨는 모습을 봅니다. 차가 들어오니까. 뭐지? 더 눈에 띄고 의심스러웠던 이유는 그 모습인데 후드티 같은 걸 입고 덮어 쓰고 있는 건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게 뭐지? 근데 빨간 마스크를 처음 봤던 거기든 프롬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정확한 마스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빨간색 티셔츠를 그냥 두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냥 눈 부분만 뚫어놓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되게 급하게 만든 느낌. 그들이 봤던 모습은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곳을 오고 있던 신입생 1학년이죠. 친구들과 스쿠터를 타고 오다가 이 사람도 똑같이 목격을 합니다. 일단 이 신입생 2명이 방금 목격한 프롬과 팔렌에게 와서 저기 이상한 남자가 있다. 차 뒤에 숨어있다. 내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점심 계획은 미루어 두고 이 이상한 남자가 음료수 기계 뒤에 숨는 걸 확인하고 그쪽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너 누구냐? 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남자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방향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들판 쪽이었죠. 이쪽을 향해 도주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 사이에서는 야, 저 남자 아까 칼 들고 있었지. 너 칼 봤어?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도주를 내고 도망갔으니까 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빨간 마스크가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라고 보이십니까?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에 이 마스크를 쓰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의심 가는 장면이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되게 유명한 남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3학년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학생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름은 라이언 본이라는 사람인데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좀 잘생겼습니다. 학교의 질서를 좀 어지럽힌다. 왜냐면 많은 여학생들이 뭐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뭐 동년배까지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의 질서를 좀 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기 몇 주 전에 학교 내에 소문이 좀 돌았는데 한 무리의 10대 고등학교 1학년 당시 1학년들 사이에 야 선배 본 진짜 재수없지 않냐? 아, 야, 쟤 죽이고 싶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농담인데도 야, 죽이고 싶다. 야, 근데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뭐 죽이고 나면 뭐 하면 되지? 죽이고 나고 어디에다 묻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냥 농담 따먹기였지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16세 바로 헤들리였습니다. 헤들리는 본이라는 그 남학생과 잠깐 사귀었었는데 그 무리 안에 같이 있었던 남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름은 캐링햄. 자, 이 캐링햄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헤들리를 좋아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둘은 사귀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위에 있는 헤들리가 되게 싫어하는 그 본과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깨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랑 사귀었고 자기랑 헤어진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 차였다. 당연히 여기 있는 캐링엄은 본에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겠지요.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뭐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 둘이 헤어진 이유가 너무 감정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강압적이고 뭔가 약간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뭐 둘도 헤어졌다라고 하지만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 바로 이 캐링햄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헤들리에게 좀 연민의 감정, 안타까운 감정, 좋아하는 느낌 모든 걸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이 남자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헤들리의 명예를 좀 지켜주고 싶다. 저 남자, 본이란 남자애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애가 아니야. 너 왜 그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남자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남자애 죽여줄까? 너 좀 있으면 생일이지. 내가 걔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헤들리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 10대들 그룹 사이에 소문이 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학교의 교장까지 이야기가 보고될 만큼 소문이 커진 건데 여기서 첫 번째 미스가 납니다. 뭐냐면 학교에선 야 진짜겠냐 농담이지 내가 우리 죽이겠다는 걸 진짜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다니겠냐? 아니야 이건 드라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섹션 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근데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들 사이에서 어떤 누가 뭘 정확히 만들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계획이라는 게 있었지요. 계획은 뭐였냐면 헤들리가 본에게 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키벨레드 애플마켓에서 만나자라는 게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계획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점심에 헤들리는 본을 불러낸다. 바로 이곳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안 된다 해서 이 뒤쪽에서 몰래 만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되면 커닝햄은 조심스럽게 쫓아와서 본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린다. 그리고 칼로 찌른다. 근데 얼마나 계획적이었냐면 칼로 찌를 때조차도 헤들리를 배려합니다. 이 진짜 이상한 표현인데요. 뭐냐면 목을 찌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찌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목을 찌르면 피가 너무 많이 튀겨서 헤들리에게 묻을까봐. 그러니까 본이라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 거고요. 캐닝햄은 그냥 헤들리가 피가 많이 안 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슴을 찌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름은 가브리엘 피플라이거라는 학생인데요. 얘는 본이 도망을 못 가게 가드레일 같은 걸로 막는 경계의 역할, 그리고 커닝햄을 도와서 가게 안에 보안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이들 셋이 계획을 완벽하게 짠 거죠. 이들이 어떻게 같이 하자라는 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본을 죽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도 모든 행동 계획을 합니다. 자, 죽였지. 그럼 시체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시체를 끌고 가자. 옆에 있는 사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자. 그리고 나뭇가지로 숨기자. 왜 그랬냐면 여기 당시의 기상 예보를 보면 며칠 이내에 눈이 내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다. 시체를 발견하기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 유기계획까지 이곳에 세우는 상태였죠. 이게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계획도 끔찍하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섹션 3번째, 이들은 실행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을 나누는데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헤들리의 역할, 루어이자 리더. 루어가 뭔지 아시죠? 루어 낚시 아마 기억해 보시면 될 겁니다.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지요. 루어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계획을 수립한 대로 본을 불러내는 걸 했던 거지요. 근데 이걸 불러낼 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메시지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헤들리가 수요일 점심쯤에 야 우리 점심에 좀 만나자 라고 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이 너랑 나랑 어차피 헤어졌고 너랑 나랑 지금 이걸 만나면 애들 사이에서 소문도 이상하게 나고 좀 아니다 불편하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계획이 틀어졌죠. 근데 헤들리는 계속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만나자고 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만나면 좋을걸? Little fun. 약간의 즐거움. 그게 아닙니다. 사실 little fun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약간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좀 재밌는 걸 하자 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본은 넘어갑니다. 그전까지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은 알겠어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좀 으슥한 대로 가자라는 게 너무 합리적으로 됐던 거죠. 이게 헤들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페이스북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커닝엄의 역할입니다. 커닝엄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폭력적이고 그리고 내가 죽일게라는 계획을 세웠죠. 바로 이 남자가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 2017년 11월 15일 당일 커닝엄은 큰 부엌칼을 안에 넣습니다. 후드 안에 넣어놓고 빨간 마스크를 쓰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근데 멍청한 걸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모자라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느낌이냐면 CCTV에 안 찍힐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자면 피플라이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습이 CCTV에 칼 안에 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플라이거가 원래 보호막 같은 이제 그걸 준비해 오고자 했던 거죠. 이들은 이렇게 모든 계획이 끝나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헤들리는 충분히 그 역할을 했고 꼬셨지요.
그리고 커닝햄도 미리 준비해서 가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로 피플라이거입니다. 피플라이거는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합니다. 지각을 한 거죠. 점심시간에 헤들리가 학교에서 본을 만나 함께 움직여서 아이스티를 먹고 뒤쪽으로 이제 약간 리들펀 같은 걸 하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나타나서 막았어야 되지만 그 막는 사람 그리고 CCTV를 봐야 되는 사람이 안 나타나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에 캐링햄은 당황을 했고 야,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찾다가 결국 스쿠터를 타고 올라오던 신입생 그리고 3학년 다찌를 타고 올라오던 동급생에게 눈에 띄어버린 겁니다. 자꾸 뭔가 기웃기웃거리면서 빨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말이죠. 그리고 소리를 듣고 도망친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과수원 방향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과수원 방향으로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뭐지? 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뭐야 이 상황? 이런 생각인 거죠. 왜 쟤네들 소리 지르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고 그리고 본의 목적은 이제 헤들리가 좀 뭔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헤들리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할 이유가 없으니.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여기서 함께 뭔가 헤들리가 있는데 빨간 마스크의 남자가 이곳에서 손짓을 합니다. 와봐. 근데 당시 본은 그걸 보면서 저기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학교로 그냥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사건은 어디에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목격했던 학생들도 야 그냥 저기 마켓에 웬 또라이 하나 있었어 이러고 지나갈 문제인데 그리고 그냥 본의 입장도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들켰지요? 결국 실패를 해서 그냥 조용히 끝날 문제였는데 바로 이거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캐링햄이 빨간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학교로 그냥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기도 학교로 들어가야 되니 말이죠. 그냥 마스크 쓴 상태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안 카메라에 다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뭐야? 1학년과 3학년이 봐버린 거죠. 야, 쟤 또 왔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로 교장실, 학교 관리인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내가 참 전에 봤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살인마가 지금 학교 안에 들어왔다. 얘 복면 벗은 것 같은데 누군지 찾아야 된다. 결국 CCTV를 돌려받고 벤튼 카운티 보안관에서 경찰들이 나와 결국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내막이 공개돼 버린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니네가 한 거 맞냐? 니네가 이런 계획을 한 거 맞냐? 소문이 진짜 맞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캐링햄은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주도자의 역할을 한 게 바로 헤들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캐링햄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했지요. 2019년 4월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년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살인 공모 혐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뭐 살인 미수다 뭐다를 떠나서 살인 공모 혐의 하나로 그냥 징역 10년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너 피플라이거도 있는데 왜 네가 칼로 찌르기로 한 거야? 왜 그랬냐면 본인 체격이 좋아서 아마 힘으로 제압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헤들리가 이상한 얘기를 법정에서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즉 발뺌을 한 거죠. 저는 살인에 대해서 사주한 적도 없고 저는 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캐링햄이 나한테 와서 야, 나 내가 죽여줄까? 죽일게. 죽일 계획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여 안 했어요. 그래서 검사는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잖아. 유인했잖아 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페이스북을 해킹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대화명을 보면 알겠지만 LOL, 롤 같은 크크크란 말이죠. 이런 약어도 쓰지 않고 문법적이나 스펠링 오류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걸 봤을 땐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페북을 해킹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될까요? 하들리는 범죄 현장 당시에 16세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성인이죠. 1급 살인 공모 혐의죄로 벤트 카운티 고등법원에 성인죄, 성인이 묻는 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갑자기 소년법이라는 게 떠오르는 대목이긴 한데 살인 공모 혐의 1급입니다. 계획이죠. 그리고 현재 보석금이죠.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걸 내야 나올 수 있죠. 재판을 받을 때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석금 10만 달러입니다. 아직 헤들리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혐의로 인정을 했던 캐닝엄은 징역 10년이 나왔지요. 살인 공모 혐의의 죄로 1급 살인이 나온 겁니다. 과연 헤들리는 몇 년이 나올까요? 현재 예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검사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해킹은 무슨 해킹이요? 자기 IP로 정상적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동일 IP인 거죠. 10대라서 그럴까요? 생각이 짧은 걸까요? 살인 계획은 명확했지만 그 이외의 건 별로 생각을 못한 걸까요? 헤들리는 멍청한 거짓말. 캐링엄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고 순수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면을 두고 그대로 들어온 것.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세상에 밝혀져서 이들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나중에 그 사건 그 이유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린애잖아 좀 없어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1급 살인이에요. 1급 살인 공모 혐의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했고 죽일 생각이 있었고 실행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나온 거예요. 그 뭐 어리니까 봐줘야 돼 그런 거 없었어요. 16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때린 거예요. 성인의 기준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형을 때린 거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캐링엄이었죠.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는 헤들리예요. 헤들리는 똑같은 혐의인데 문제는 문제가 저거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약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거짓말하는 거. 특히 이제 차라리 캐링엄이 왜 징역 10년으로 바로 끝났냐면 캐링엄은 가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얘기를 했어요. 맞다, 인정한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10년을 받았는데 아마 10년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물론 직접적으로 자기가 흉기를 들고 움직인 건 아니지만 분명히 공모 혐의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뭐 예전에도 몇 번씩 저는 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소년법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소시민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칼을 들어야만 살인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적 살인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흉기를 든 살인 말고 정신적 살인을 정말 많이 저지르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이슈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공분이죠. 그걸 사지 못하면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되게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처벌 기준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타살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다간 자살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자살을 자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자살도 분명히 그건 타살이라고 외국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누군가가 했다. 이거는 타살에 준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살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외국의 법이 무조건 좋아요, 외국의 법이 뛰어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사실 이 사건 되게 끔찍한 사건이기는 해요. 이 사건 만약에 학교 안에서 CCTV가 안 나왔으면, 거기서 보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조용히 지나가거나 또 다른 계획이 돼서 진짜 어떻게 보면 보은이라는 남학생이 정말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이거를 그들은 다행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은 적법하게 넌 1급이야, 그 1급, 2급 이런 걸 나눠놔요. 넌 1급이고 살인 공모야, 그렇게 딱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애여도 이건 진짜 어린애가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 끌고 와야죠. 성인의 기준으로서 당연히 양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외국 컨텐츠, 외국 이제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하고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이 나빠요, 이상해요, 뭐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우리나라 뭐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제보들 가끔 받고 몇 번 방송을 했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다 그런 반응이에요. 가해자들은 합의하면 돼, 아야 어차피 처음인데 뭐, 이런 마음, 신고해 해도 돼, 우린 초범이어서 풀려나, 괜찮아,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고,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자,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법이 괴롭히는 사람들의 방어막이 돼버려요. 그리고 피해자는, 약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차피 해도 나는 도움을 못 받아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고통의 결말이 안 좋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법을 피의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 피의자가 이용하는 법은 좀 생각을 해볼 법이에요. 좀 고쳐보고, 그리고 수정을 좀 해보고. 법이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피의자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피의자는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대한민국이 매우 많은 뭐 문제들도 있고, 많은 것들 처리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물론 소시민의 입장,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모든 시스템을 다 알지는 못해요. 다 바쁘시겠죠. 근데 저는 항상 예민하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 행위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소년법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좀 더 많은 것을 좀 연구하고, 그리고 저도 매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살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발 계획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외국처럼 몇 급 급을 나눠서 몇 급에 해당되는 사건은 뭐 예를 들면 뭐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몇 급에 해당되는 사건은 뭐 예를 들면 뭐 심신미약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좀 세분화가 됐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기준에 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갖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